자, 이제 이어서 연립 방정식 쪽을 할 것 같아요. 연립 방정식 유형 23번. 근데 이제 연립 방정식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 위에 쪽에 보이는 애랑 아래쪽에 있는 애 공통 부분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세요. 지금 위에 쪽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 쪽을 먼저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차분히 하면 돼요. 천천히. 알겠죠? 위에 거 먼저 인수분해 먼저 합시다. 보이시죠? x 빼기 5,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빠르게 마이너스 1과 5가 보이죠?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위의 식에서의 x의 범위는 얘도 답이고 또는 얘도 답이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 두 개가 모두 답이야. 동시에 답이야 이런 뜻이 아니야. 얘가 답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답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4, 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사이에 있죠? 마이너스 2와 4가 보이죠? 마이너스 2에서 x는 4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랑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데 얘랑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데 이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5보다 큰데 얘는 4보다 작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고.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이는군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2에서 x는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야. 자, 어렵나요? 어려우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수직선을 그리면 좀 헷갈려요. 이 두 개를 다 그려놓고 얘를 막 그려놓으면 오히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직선을 그릴 거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하나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요걸 먼저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봐. 없지? 이거 없네. 끝. 이렇게 지워도 되고. 그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 이건 이제 빼.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아, 요거. 여기 겹치네? 답이네? 이렇게. 수직선의 표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호가 있을 때에는 검게, 등호 없으면 흰색. 이거는 국룰. 그지? 이거 막 빼먹어가지고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중학교 때 맨날 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유형이 30개까지 있고요. 선생님이 우리 반에 또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뭐 원래 떠났던 친구들도 한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아마 뒤로 갈수록 조금 속도를 좀 더 낼게요. 안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 보이시죠? 부등식이 저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써져 있을 때는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x제곱 빼기 4가 2x 빼기 1보다 작다라는 거와 2x 빼기 1이 x 더하기 a보다 작아요라는 이 두 개를 저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 선생님이 높아심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 A, B, C가 이렇게 같다고 할 때 니네들이 이거 연립하라고 하면 A가 B랑 같거나 B가 C랑 같거나 A랑 C랑 같거나 다 되거든요. 근데 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B보다 작거나 B가 C보다 작거나 A가 C보다 작거나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요거랑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틀려버려. 알겠니?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저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을 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방금 한 거랑 똑같지 뭐.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위에 쪽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항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정리를 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나올 거예요. 자, 위에 거에서 했고요. 자, 이 밑에 거, 얘 넘깁니다. x가 넘겨요. a 플러스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얘가 나왔대. 뭐야 이게? 수직선을 그려봐요. 자, 좀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있고요. a 플러스 1이 있는데 x는 a 플러스 2보다 작아요. 작은 건 왼쪽 부분을 얘기하죠. a 플러스 1이 만약에 이런 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나와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됐습니까? 이해 가한가? 갔니? 이 미지수를 달고 수직선상에 올릴 때는 단계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두 단계로 쪼개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a 플러스 1의 위치를 먼저 보세요. 위치를 먼저 보는 거야. a 플러스 1이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부등식을 먼저 적으라고 이렇게. 됐지? 위치가 a 플러스 1이 3보다 커요. 됐지?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야.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 검은색 동그라미 있죠? 이 검은색 동그라미를 3의 위치에 보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안 돼? 되겠지? 되죠? 겹쳐지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얘는 없고 얘는 있고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 거고.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조금 헷갈리죠? 여기가 옛날에 중학교 때 니네가 미친 듯이 어려워하던 부분이야. 저 친구 오늘 지금 넋이 나갔는데 뭔가 분명히 있는데 아니야? 진짜 없어? 그냥 수학이 싫을 뿐? 그래? 다른 건 뭐 좋아하는 거 있어? 없잖아. (899번) 근데 있잖니 니네들이 조금 더 막 기운차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줘야 선생님도 막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는 거지. 막 다시 저 새끼 뭐 하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이씨 안 할래. 약간 이렇게 되니까 하나 더 알려줄 거 덜 알려주고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여기에 지금 태양이 승기를 딱 위로 딱 올려버리니까 뭔가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한 명, 민식아? 너라도 좀 답변을 해줄래? 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25번.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가 0보다 작은 애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이거 빨리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야, 그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대.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 오케이. 마이너스 4에서 x는 3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야 돼.
자, 참고로 이렇게 미지수가 달려있는 애 인수분해는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죠? 찾을 게 몇 개 없어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k니까 둘 다 음수죠? 두 개를 곱해서, 그죠? 됐죠? 요거니까 뭐 어차피 상관없지? 이해 갔지? 두 개를 더해서 나오잖아. 따라서 x 빼기 k 빼기 4, x 빼기 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k 플러스 4하고 k 마이너스 4하고 두 개가 있는데 벌어지죠. 큰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정돼 있으니까 수직선상에 그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위치를 먼저 보세요. k-4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요렇게. k 플러스 4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요렇게. 됐어? 됐지? 자, 그러면 k-4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k 플러스 4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이제 등호 부분을 보자. 위치를 먼저 본 거야. 위치. 등호를 보자. 자, 이 동그라미가 여기랑 가도 돼요? 안 돼요? 이 동그라미가 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되죠? 둘 다 없으니까. 둘 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가 얘랑 똑같아지더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똑같은 원리로 얘가 일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어려워하네. 보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아요, 문제가.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왔죠? 밑에 쪽은 x 빼기 a, 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쓸 수 있겠죠? 위에 쪽 마이너스 1에서 x는 3까지, 아래쪽 5에서부터 a까지, a에서부터 5까지 모르겠어. 이건 몰라. 그럼 뭐 a가 5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다 나눠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금 읽어보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 얘와 얘를 만족하는 게 4개? 그죠? 그럼 얘는 알겠잖아.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오는 알겠어. 5. 5는 여기 있어, 여기. A 값이 5보다 커버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맞죠? 근데 겹쳐지는 정수값이 4개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A에서부터 5까지구만. 그렇지. 요건 알았어. 됐지? 그럼 이제 A 값을 볼 건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쏘은 거야, 이렇게. 정수의 4개. 세봐. 하나, 둘, 셋, 넷. 그럼 A는 여기. 됐지? 위치를 먼저 본 거야, 위치를. 위치. 자, 위치 적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 위치를 잡았어. 됐어? 이제 등호 관계를 보자. 등호 관계를. 자,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있어야 돼. 안 돼. 자,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0으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0으로 가면 되죠. 0으로 가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답이에요. 좀 헷갈리나요? 근데 이게 중학교 문제라서 하다 보면 뭐. 자, 뭐 27번 문제는 얘가 뭐 유형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자, 위에 쪽에 뭐 예각, 둔각 이거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뭐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보실래요?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A, B, 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둔각이라고 하는 건 뭘 둔각이라고 하냐면 여기 직각 보이시죠? 이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 보세요. 이렇게 얘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C의 길이가 커져요, 짧아져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커지면 이게 둔각이에요. 그러면 예각은 90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길이는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C값이 커져요, 짧아져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미친 듯이 외울 건 아니고, 그죠? 그냥 보시고 그려보면 다 알아요. 직각 그려놓고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해. 어떻게 하는지만 나왔을 때 잘 모르면. 그리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변의 합은 항상 긴 변보다는 길어야 된다. 긴 변보다는 길어야 된다. 두 변의 합은. 그죠? 물론 뭐 짧은 거보다도 당연히 커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변의 합 2x 더하기 1은 x 더하기 2보다는 커야 돼요. x는 1보다는 커야 될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변의 길이라는 건 그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음수는 안 나와.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x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됐죠? x 플러스 2가 빗변이에요. 빗변이 제일 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정리하면 아유 힘들어. 나도 오늘 유독 힘들구만. 됐나요? 그럼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하나 있냐, 하나. 2 하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한판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문제집에서는 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쪽에 넣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집에서는 2차 부등식 쪽에서 넣어요.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보면 2차 부등식 쪽에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대비하면서 거의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외워요.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안 외웠어요.
뻥이야, 외웠어. 근데 그건 너무 보다 보니까 아는 거지, 뭐. 봐봐라.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줘요. 야, 두근이 모두 양수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죠? 모두 양수야. 그럼 상식적으로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뭐야? 0보다 크겠지. 맞아요?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지.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양수, 음수는 실근이니 허근이니? 허근이 양수, 음수가 있니? 아니 선생님 마이너스 i는 음수네요? 지랄 그지? i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맞아? 그럼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i 판별식 d가 0보다 크단 말이야. 단 중근도 두 개의 근으로 보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자, 여기서 등호를 뺄 때에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빼는 거야. 자, 그런 표현이 없을 때 등호를 붙여야 돼. 알겠니? 알겠어? 그럼 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겠냐? 그렇지 뭐.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겠냐? 판별식 D는 뭐가 나오겠냐? 그치? 외워야 돼? 정말 외울 거니? 정말 외울 거야? 외울 거야? 뭘 외워? 보면 알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반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 몰라? 모르지 뭐. 문제에서 줄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뭐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준다고. 그게 아닌 다음에 몰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작다 적으면 안 돼. 그 대신에 알파 베타 값이 0보다 작다는 구할 수가 있잖아. 판별식 D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거든. 너네 판별식을 생각을 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AC 값의 부호가 반대가 나오면 이 뒤에 뺀 값이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라고 할 때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해 갔니? 근데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판별식 D를 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어요. 다만 당연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당연하다. 뭐 3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사실은 고차 방정식 할 때, 그죠? 고차 방정식 할 때 보기차식 기억나세요? 보기차식 ax 대제곱 그거? 거기에서 x의 근이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할 때 근의 부호를 써서 풀었어요.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x 마이너스 m제곱에 3m-2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뭐라고 나왔어요? 두 양수? 오케이. 근데 뭐래? 서로 다르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1인데 0보다 크겠죠? 윤도 이해 가니? 이해 가? 몰라? 살짝 놓쳤어? 멍 때리고 있었지? 이해 가, 안 가?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어.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고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있잖아. 여기까지 알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건데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줬다니까?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크다고. 오케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3m-2야. 맞지?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래. 문제 줬다고. 그지?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클까 작을까?
크지? 됐어? 판별식 D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래? 판별식 D는 해야 돼요. m-1의 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m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에서 m이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 식에서 계산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를 달고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 너네 정도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지수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m제곱 마이너스 3m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오케이. 됐지? 됐잖아. 그러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거 맞네? 아직 안 한 게 있네? 뭘 안 했어? 판별식. 요거. 2m제곱. 굉장히 귀찮습니다. 됐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얘예요. 얘랑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2분의 3에서 m은 2까지 이렇게.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애 있어 없어? 없지?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대잖아. 그치? 이게 답이야. 두 개를 곱하라고 했어. 3. 자,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건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다른 부호의 시그를 가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몰라. 근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알파 베타인데 윤도 알겠어? 근과 계수한 게 이거분의 이거 맞지? 다인이 알겠니? 얘가 0보다 작아요. A가 4보다 커요. 됐죠? 우이? 끝인가? 하고 문제를 봤더니 양의 절대값이 음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 수 있겠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인데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0이거든요. 요 값이 0보다 크죠. 맞죠? 인수분해.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한다. 얘랑 만족한다? 없다. 얘랑 만족한다? 얘다. 답은 5번. 됐니? 힘들고만요. 힘들어요. 사실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 진도를 조금 덜 나가서 많이 힘드네요. 지금 진도 나가려고 하니까. 자, 이제 2차 함수의 근의 분리가 나오거든요. 이 근의 분리 값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선생님은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정도까지는 외우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값 판별식 축을 본다고 해서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는 순서적으로 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함수값을 확인한 후 판별식을 한 다음에 축을 확인해라 라고 해서 줄여서 한판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함수를 얘가 0이 되는 거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문제에서 어떤 값을 주냐면 어떠한 근을 줘요. 한 근. 여기선 p라고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p라는 근보다 이 방정식의 근이 모두 p보다는 크대. 그죠?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처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a 값이 0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0보다 작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서.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p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2차 함수의 근이 p보다 크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 두 개가 보이지, 이 두 개. 두 개의 값이 모두 p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때 함수값을 맨 먼저 적는데 함수값은 fp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고. 자, p라는 지점을 이 fx 함수에 넣었더니 만나는 값이 x축보다 크다고. 됐지? 이게 함수값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p를 넣어서 0보다 큰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맞지? 따라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돼. 자, 이때 왜 같다라고 써주냐면 두 개의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다면 중근도 두 개의 근으로 보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함수 중에, 즉 p를 넣어서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중에 p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이것도 p를 넣으면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p보다 작은 두 개의 근이 아니라 p보다 큰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축이 p보다 크다라는 걸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축을 본다고 해서 한판축이라고 하는 거고, 판축함, 축판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판별식하고 축은 안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2차 함수의 a, b 값이 결정돼 있고 c 값만 미지수로 나와 있다. 이러면 축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3번처럼 얘가 축이 p보다 작으면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니까 3번처럼 어떤 p가 이 방정식의 근 사이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함수값을 구하면 fp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p를 넣었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이 x축보다 낮은 지점에 있다고. 맞지? 근데 얘는 지금 판별식을 할 필요도 없고 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는 f에 p를 넣어서 0보다 작은 그래프 중에 공중에 뜰 수 있는 그래프가 없어요. 공중에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야. 즉 p를 넣어서 0보다 작은 그래프는 무조건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해줄 필요가 없어. 선생님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면 당연하다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축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거거든. 어떤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나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나 뭔 상관이야? 축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축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됐어요?
이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사실상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 꼭 외울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순서적으로 함수값, 판별식, 축을 확인한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계속 그려서 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구만. x제곱 마이너스 2에 a-4x 더하기 2a는 0이 두 근이 모두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게 fx 함수가 있구만.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4x에 더하기 2a라는 여기 이차 함수가 있어. 됐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뭐야? x축이 여기 있는데 어떤 2라는 애가 있고 이 이차 함수가 두 근을 갖는다. x축과 만난다. 만나는 지점이 모두 2보다 작다. 이런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그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위로 블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시작하잖아? 음수를 곱해놓고 시작해. 아, 무조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놓고 보는 게 니네가 제일 마음이 편해. 알겠죠?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해볼까? F2가 0보다 클까, 작을까? F2는 0보다 클까, 작을까? 누구야, 작아요? 누구야? 그러면 안 돼! F2는 Y값을 얘기하는 거야. 넌 지금 X값이 2보다 작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F2는 Y값이야. 2를 넣어서 나오는 Y값. 즉, 여기다가 2인데 2를 넣어서 나오는 Y값, 요 지점 보이지? 여기 지점이 F2인 거야. F2가 X축보다 높아, 낮아? 라고 물어본 거야. X축이 0이니까. 위아래에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면 0보다 커야죠. 외울 필요 있겠어요? 외울 필요 없죠. 자,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판별식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느냐? F2가 0보다 큰 그래프 중에 근을 갖지 않는 그래프가 있는지 확인해봐. 자, 이렇게 공중에 뜨면 얘도 마찬가지로 F2가 0보다 커. 얘는 부동호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는 반드시 근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를 해서 이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줘서 X축과 만나게끔 해주는 거야. 근데 두 근이라고 나와 있지? 서로 다르다고 했니? 아니지. 두 개의 근이지? 어떻게 돼? 이렇게. 중근도 두 개의 근.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어. 중근도 두 개의 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애들이 이거 외워서 하는 애들 중에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나와. 근데 막 이렇게 적어. 그것도 안 되고. 그지? 근데 막 빼도 안 되고. 보고서 판단해달라. 축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축을 봐줘야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2보다 모두 큰 근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형태가 나오기 위해선 축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오죠. a-4가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빨리 해볼게요. F2는 4 빼기 4, a 빼기 4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20이 0보다 커. a는 10보다 작다가 나와요. 판별식 D를 할 건데 판별식 D는 a 빼기 4의 제곱 빼기 2a가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a 빼기 2, a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a는 8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축은 a가 6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요. 6보다 작은 값이어야만 하고요.
2보다도 작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더라. 뭐야? 그럼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군요. 최대값은 2입니다. 2.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당겼어. 그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넘어가서 클리닉 시간에 먼저 아래 거를 하나씩 다 풀어요. 다 푼 친구는 서술형을 풀면 돼요. 됐니? 됐어? 됐지? 숙제는 서술형까지가 숙제예요. 서술형까지. 넌 그거 풀면 돼. 그 서술형 하기를 근데 일단 지금 오늘 한 부분이 있잖니. 요거 아래 건 하나씩 풀고요. 그죠? 얘들은 서술형 가기가 숙제잖아. 너네는 반복 수학을 해와야 돼. 목요일까지. 할 수 있겠죠? 부등식은 다 외워야 돼. 너무 많아? 근데 지금 16번 유형까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